오늘 추천드렸던 저스텍 같은 경우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7%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끝까지 종가를 이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윗꼬리 하나도 없이 마감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스텍 같은 경우도 종가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통해서 수익 실현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송에서는 커다란 흐름들만 말씀을 드리고 소통방 통해서 타점과 타이밍들, 특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내일 실전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요, 내일 또 한번 커다란 수익 실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신 이후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첫 번째 종목은 이노테크예요. 오늘 이노테크는 18,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죠. 최근 일봉 차트를 길게 보면요, 이노테크는 지난 4월 달에 35,750원을 찍은 뒤에 7월 말 8,760원까지 계속해서 좀 많이 밀렸죠.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가 많았고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위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이 상승 곡선을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8,760원을 찍은 뒤부터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이 저점이 내려가질 않고요. 5일선이 옆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는 11선까지 방향을 바꾸면서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거래량이었죠. 가격은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이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라갈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주가를 강하게 움직일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 이러한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까지 한꺼번에 넘어섰고요. 오늘은 그동안 주가를 누르고 있던 이 61선까지도 돌파를 시켰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64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의 평범한 거래량과 비교하면 단순한 개인 매수만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바닥권 종목에서 갑자기 커다란 돈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노테크에 자금이 들어왔을까요? 핵심은 MLCC와 반도체형 테스트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노테크는 전자부품이 뜨거운 온도와 높은 습도 그리고 압력 변화에서도 고장나지 않는지 시험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표현하면 전자부품을 일부러 힘든 환경에 넣어놓고요, 실제 제품에 사용해도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이 장비 테스트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서버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는 일반 전자제품용 부품보다 훨씬 높은 신뢰성이 필요하죠. 전력도 많이 사용하고 작동 환경도 까다롭기 때문에 작은 분량 하나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LCC 수요가 증가하면 MLCC만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산된 부품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검사할 장비도 함께 필요하죠. 여기에 SSD와 디램용 테스트 챔버까지 공급 범위가 현재 넓어지고 있습니다. 8월 12일 나온 KB증권 자료에서는요, 특히 시장에 관심을 끈 숫자가 좀 있죠. 이노테크의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2024년에는 0.5%에 불과를 했는데 2025년에는 11.6%, 올해 2분기까지는 무려 46%까지 높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번 상승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앞으로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 매출 구조가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MLCC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숫자가 나온 거죠. 상장 당시 마련한 자금으로 평택 신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공장이 완공이 되면요, 생산 능력이 기존보다
약 3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2분기에는 기존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발주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자체는 크게 좀 줄었어요. 따라서 오늘 상승은 현재 실적이 완벽해서 나온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반도체와 MLCC 장비 매출을 먼저 반영한 상승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는 뉴스보다 이 거래량이 더 중요하죠. 이노테크는 눌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폭발한 급등주 눌림 없이 바로 다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내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한 실전 매매 관련된 내용들 지금부터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잊으시고 안 눌러주셨으면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가지 종목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자, 보세요. 날짜가 써 있습니다. 클릭도 되고요. 드래그, 스크롤 전부 다 되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 3기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단 1원에 회원비 가입비도 필요가 없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보내드린 종목은 저스텍이에요. 오전 7시 26분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저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11일 날도 보내드렸던 종목이죠. 이때도 추천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커다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급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퍼짐에 따라서 로봇 관련 섹터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저스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죠. 말씀드렸듯이 조정받고 바닥 찍은 이후에 추세를 계속해서 전환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 제가 급등주 첫 번째 영상으로도 보내드렸던 종목이에요. 혹시 못 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텔레그램 시초가 종목으로도 넣어드린 종목입니다. 30분 분봉 차트 상에서도 한번 눌림 가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시키면서 어제 정확하게 종가 관리하면서 20선 위에 안착시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초가 대응하셨으면요, 보합권으로 시작해서 19%까지 시원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초가 대응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9%라는 수익 실현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린 종목은 이노테크고요. 오전 7시 49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관련주 영상에서도 포칩, 한캠, GIS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노테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그리고 자동차 고성능화되면서 MLCC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품 중에 하나죠. 특히 삼성전기가 MLCC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서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기를 보다 더 강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일봉 차트상에서도 조정 이후에 바닥 찍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 완전히 돌아세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61선 돌파시키면서 장대 양봉 윗골이 달긴 했지만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시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30분 분봉 차트상에서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가져가긴 했지만 정확하게 20선 위에 안착시키면서 오늘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패턴 만들어줬죠.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초가 대응하셨으면요, 0.13%로 시작해서 27.14%까지 엄청난 상승 보여주면서 또다시 한번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7%라는 수익 실현 모두 다 챙겨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종목은 G2파워고요. 오전 8시 4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 이후에 7대 첨단 기술을 키우겠다. 거기에 포함된 게 SMR, 우주 이러한 섹터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실만 했고요. G2파워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상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바닥 찍고 난 이후에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최근까지 어제까지 횡보하면서 위쪽에 쌓여있던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좁게 20선 위쪽에서 계속해서 멀어지지 않고 안착시키면서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 이러한
모멘텀이 나온 이후로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초가 대응하셨으면은 1.74%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미친 급등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커다란 수익 실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초가 대응하셨으면요 28%라는 수익 실현 모두 다 챙겨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19%, 27%, 28%, 토탈 75%가 넘어가는 수익 실현 챙겨 가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집중하고 추천을 드렸는지, 이러한 모멘텀들 그리고 타이밍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보시면요 개인적으로 종목 선택하실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오늘 제 관심 종목만 따라 하셨어도 100만원씩 투자하셨으면 75만원, 1000만원씩 투자하셨으면 750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 실현 챙겨 가실 수 있었죠. 이슈와 타이밍을 맞춰서 정확하게 집중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거기다 제가 넉넉히 확인하시고 잡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잡지 않는다는 거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겠죠. 선택은 자유지만 100% 무료 급등주 텔레그램방 입장 한번 해보셔야겠죠. 수익 실현 간절하신 분들, 원금 회복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꾸준하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이러한 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10에서 30% 정도만 매일 수익 실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런 부분들 다 해결 가능하시겠죠. 거기다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예요. 단 1원의 회원비 가입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 전용 페이지 뜨면은 텔레그램 입장 선택, 성함, 연락처, 그리고 급등주라고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입장 신청 가능하고요. 딱 10초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작성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월요일은 60% 이상, 화요일은 50%, 그리고 어제는 80% 이상, 오늘은 75% 이상, 토탈 4일 동안 265%가 넘어가는 수익 실현 챙겨 가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텔레그램 들어오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내일은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서 이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 실현 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내일 이노테크를 매매하실 때는 딱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략은요, 오늘 장중 고점이었던 19,630원을 다시 공격할 때예요. 다만 가격이 19,630원을 잠깐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매도가에 쌓여있는 이 물량들이 실제로 빠르게 체결이 되는지, 또 19,700원 위에서 이 체결 강도가 유지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때 5분봉, 분봉 차트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다시 증가를 한다면은 계획한 물량의 약 30% 정도를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림을 기다리지 않고 상승의 힘에 올라타는 돌파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2만원을 넘어선 뒤에도 매수 체결이 계속해서 우세를 보여주고 19,800원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20%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처음부터 전량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등주는 예상대로 움직이면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 돌파가 실패하면 매도 물량도 빠르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상승에 참여할 만큼만 들어가고요. 시장이 내 판단을 확인해 줄 때 이렇게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금요일 주가가 18,000원대에서 시작을 한다면 19,630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장 시작 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전일 종가를 깨지 않고 5분봉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요, 30% 정도를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5분봉 저점보다 두 번째 5분봉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대금 순위까지도 빠르게 올라온다면요, 시장이 지금 현재 이노테크에 자금을 들여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오전 첫 반등 고점을 넘어설 때 다시 한번 20% 정도를 추가하고요. 19,630원 돌파가 확인되면은 나머지 비중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하시고 기다리는 건 아니죠. 만약에 2만원 위로 갭 출발해가지고 출발한 뒤에
첫 5분봉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5분봉이 첫 번째 봉의 고점을 넘어선다면 강한 종목에서 자주 나오는 갭 상승 지속형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약 20에서 30% 정도 상승에 참여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갭 상승 매매는 실패 기준이 짧아야 되죠. 첫 5분봉 저가가 무너지고 주가가 시초가 아래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면요, 즉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손절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처럼 갭으로 출발해서 상승하는 차트 흐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노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올라가면 따라간다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매도 물량이 실질적으로 소화가 되면요, 돌파한 가격 위에서 체결이 이어질 때만 상승이 올라타는 거죠. 목표는 먼저 25,500원에서 21,000원까지 열어놓고서 대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익절을 통해서 수익으로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후 거래량이 줄지 않고 상승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남은 물량으로 22,5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서 대응 가능하시겠죠. 반대로 돌파 이후에 19,630원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바로 겁먹고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차례 회복할 기회는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 이후에 차익실현 물량 나와서 조정을 가져갔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5분봉 연속적으로 19,63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하거나 돌파할 때보다 더 커다란 이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면요, 그것은 단순한 흔들기가 아니라 돌파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요, 그때는 다시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버티지 않고 짧게 정리하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노테크는 금요일 오전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어준다면 다시 또 한번 커다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거래량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가창 통해서 매물대에 쌓여있는 거래량들이 어떤 속도로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이 매수세에 거래량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렸던 타점들, 비중들, 그리고 호가창의 분석 자료들 확인하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면요, 또 한번 커다란 수익 실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노테크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신청 가능하고요. 짧은 시간 딱 10초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작성 가능하시니까 짧은 시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기준과 타점 타이밍 잡아서 커다란 수익 실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두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예요. GNC 에너지는 오늘 48,050원까지 밀렸다가 장중에 57,700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현재 종가를 58,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고가 부근에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승률이 아니죠. 장 초반에 쏟아진 매물을 받아낸 뒤에 주가를 다시 신고가 부근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점이에요. GNC 에너지는 지난 6월 달에 18,350원에서 8월 7일 58,000원, 그리고 오늘 최고가 59,400원까지 이미 3배 이상 커다랗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고점에서 거래량까지 터져준다면은 일반적으로 위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며칠 동안 깊게 조정을 받기가 쉽죠. 그런데 GNC 에너지는 좀 달랐습니다. 58,000원을 찍은 뒤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5일선 부근에서 빠르게 다시 한번 매수세가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장중의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면서 다시 한번 종가에 59,400원까지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움직임은 고점에서 모든 물량이 빠져나간 종목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큰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GNC 에너지는 조정 기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좀 짧았고요.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58,000원 위쪽을 열어보려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승의 중심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정전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죠. AI 서버가 몇 초만 멈춰도 작업 중이던 데이터가 손상이 되거나 서비스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지 즉시 작동하는 대용량 비상 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GNC 에너지는 엔진만 가져다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에 맞게 발전기 용량을 설계를 하고 제어 장치를 구성하고 설치와 시운전까지 맞는 비상 발전기 EPC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커지면서 개별 수주의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건당 100억 원대 수주가 많았다면요. 대형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무려 수백억 원 규모의 발주가 나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따라서 GNC 에너지의 상승은 단순히 전력 테마에 편입됐기 때문만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될수록 비상 발전기의 용량과 수주 금액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실적 성장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GNC 에너지는요, 58,000원을 돌파한 뒤 따라가는 방식으로만 대응하지 않고요. 58,000원은 이미 누구나 보고 있는 신고가 저항선이었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다시 한번 신고가 59,4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돌파를 전부 확인하고 매수하면 진입 가격이 지나치게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신고가 아래에서 먼저 일부를 확보하고 실제로 신고가가 열릴 때 비중을 추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주가가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서 초가 출발을 하고 장 시작 후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54,000원 아래로 밀리질 않는다면요. 계획한 물량의 약 30% 정도를 먼저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54,000원은 단순히 낮은 가격이라서 보는 게 아니죠. 오늘 강하게 들어왔던 매수세가 다음날에도 유지가 된다면은 전날 상승 이 중심부를 쉽게 내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중요한 거죠. 장 초반 흔들림 속에서도 54,0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체결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요. 신고가 재도전을 앞둔 선침의 자리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58,000원에 쌓였던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오늘 신고가였던 59,400원 위쪽에서 체결이 이어진다면은 이때는 20%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고가를 전부 확인한 뒤에 비싼 가격에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먼저 일부를 잡고 돌파가 확인될 때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작부터 58,000원 또는 59,000원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그땐 또 어떻게 될까요? 높게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관망을 하지 않고요. 첫 5분봉이 58,000원 위에서 마감을 하고 두 번째 5분봉이 첫 번째 봉의 절반 이상을 지켜준다면요. 이때는 갭상승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분봉이 첫 번째 봉의 고점을 넘어설 때 계획한 물량의 30% 정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신고가 위에는 과거에 물린 매물이 없어요. 따라서 59,000원을 제대로 열어놓으면 매도 압력이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6만원대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로는 6만원에서 62,000원 구간을 열어놓고서 대응하시면 되시겠고요.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물량의 일부를 수익으로 확보를 한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남은 물량으로 65,000원 부근까지도 열어놓고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응 방식이 좀 다르죠. 59,000원을 돌파를 했다고 전량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전량을 계속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6만원 부근에서 보유 물량의 약 30% 정도를 먼저 수익으로 확보를 하고요. 남은 물량은 5일선 추세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서 보유한 물량은 장중 작은 흔들림에 반응하기보다 종가가 상승하는 5일선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관리해야 큰 추세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규 돌파
매수 물량은 기준이 좀 짧아야 되겠죠. 59,000원 위에서 진입을 했는데 다시 한번 59,000원 아래로 내려온 뒤에 10분 안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요, 이때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돌파 때보다 큰 매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58,000원, 7,000원까지 빠르게 밀린다면요, 신고가 돌파가 실패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신규 물량 바로 정리를 하시고 기존 보유 물량만 추세 기준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쫓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 타점 잡아서 들어가는 게 최대의 손익비를 올릴 수 있는 타점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같은 종목이라도 낮은 가격에서 보유한 물량과 신고가에서 새로 매수한 물량을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GNC 에너지는 단순히 59,000원을 넘으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종목이 아니라 신고가 아래에서 먼저 일부를 확보하고 돌파가 성공을 하면은 비중을 늘리면서 기존 보유자는 급등 구간에서 이 수익을 분할로 확보하는 종목이 바로 GNC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소통방 통해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과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따로 구분해서 대응해 드릴 거고요. 59,000원 아래에서 선침해가 가능한 체결인지 신고가 위에서 실제 매수 주문이 이어지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분봉 차트 보면서 가창 물량들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그 대응 방법 방향성 보시고 그대로 대응하셔서 또 한번 커다란 수익 실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GNC 에너지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GNC 에너지 소통방 쪽으로 입장 신청 가능하시고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단 1원의 회원비 가입비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기준으로 또 한번 커다란 수익 실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세 번째 종목은 HPSP예요. HPSP 오늘 41,200원으로 약 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 두 종목보다 상승률은 작지만 차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HPSP는 지난 6월 달에 92,000원 기록한 뒤에 7월 말 27,450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장 자체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차트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약 70%까지 밀리면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반등할 때마다 위에서 물렸던 매물이 같이 쏟아지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7,450원을 찍은 뒤부터 저점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원대에서 바닥을 만든 뒤에 5일선이 먼저 방향을 틀었고요. 11선과 21선도 차례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급등한 뒤에 그대로 무너진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후까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41,000원을 넘어선 뒤에도 종가를 41,200원에 유지를 시켰죠. 단기 세력이 장중에 가격만 올린 뒤에 물량을 넘겼다면 오후로 갈수록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하지만 HPSP는 높은 가격에서 이 매물들을 소화시키면서 마감을 시켰죠. 이번 상승을 이해하려면 HPSP의 기술을 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이 성능과 수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높은 압력의 수소를 이용해서 이런 결함을 줄여주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함께 파운드리뿐 아니라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공정으로 장비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금요일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가 전반적으로 강하고 HPSP의 거래 대금이 같은 업종보다 빠르게 증가를 한다면 41,500원 돌파 전이라도 1차 진입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가가 41,500원 위를 지키고 코스닥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HPSP가 밀리지 않는다면요, 계획했던 물량의 약 30% 정도 먼저 1차 진입을 하고요. 여기서 보는 건 눌림이 아니라 시장보다 강하게 버티고 같은 반도체주보다 먼저 움직이는 상대적인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상태에서 오늘 고점이었던 41,500원을 돌파를 하고 42,0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체결이 이루어진다면요, 이때는
20% 정도를 추가로 진입을 한 거죠. HPSP가 장 시작부터 42,000원 위로 출발해도 반망하는 게 아니라 첫 5분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두 번째 5분봉이 첫 번째 봉의 절반 이상을 지켜준다면 갭 상승 이후에도 이 매수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후 5분봉이 계속해서 고점을 넘어설 때 30% 진입을 하고 43,000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때 이 추가로 어디까지 들어갈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HPSP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하나가 아니라 업종 내 주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요 반도체 장비주가 모두 상승하는데 HPSP만 4만원 아래로 밀린다면요, 이 종목에는 아직까지도 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반도체주가 잠시 쉬는데도 HPSP가 41,000원 위에서 버텨준다면요, 시장이 다음 상승 후보로 HPSP를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로는 44,000원에서 45,000원 구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되시겠고요. 이곳에서 내려오는 61선 그리고 과거 매물대가 겹쳐있는 자리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물량의 일부를 수익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45,000원에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서 장중 조정을 받아도 43,500원 위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면요, 단순 반등을 넘어서 추세 전환까지도 충분히 연결 가능합니다. 그 경우 남은 물량으로는 48,000원에서 5만원 구간까지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금요일 장중 상승이 강하게 나온 뒤에 오후까지 41,000원 위에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요, 일부 물량 다음 거래일까지도 계속해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오버나잇 여부는 단순히 종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지 않고요, 오후 2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서 종가가 당일 상승 구간에 상단에 마무리되는지를 보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버틴다는 것은 당장 물량을 던질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통방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반도체 장비주 관련된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들,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상당히 전체 관련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장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들어왔던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들, 위쪽에 이 매물이 쌓여있는 거래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풀이가 되는지, 맞춰주는 매수세의 속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효과창까지 분석을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 소통방 통해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성 보시고 그대로 대응하셔서 내일 한 번 더 커다란 수익 실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시려면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 HPSP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주 내내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변동성 상당히 심한 요일이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변동성 체크하신 이후에 대응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일주일 동안 이어왔던 수익 실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종목을 매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 2,000개가 넘는 종목 가운데 지금 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찾는 것, 바로 이게 가장 어렵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종목이 10%, 20% 급등하고 나서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관심 종목을 추려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급등 후보 종목을 빠르게 압축해주는 무료 종목 검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검색기는 단순히 오늘만이 오른 종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장 초반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종목, 오랜 조정을 끝내고 주요 가격대를 돌파하려는 종목, 눌림 이후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을 조건에 따라 빠르게 찾아주는 검색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수천 개의 종목을 전부 들여다볼 필요 없이 오늘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부터 먼저 볼 수 있게 해주는 검색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검색기에 종목이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방식은 아니죠. 검색기는 좋은 종목을 대신 매수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석해야 할 종목을 빠르게 줄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기에 6종목이 잡혔다면 그 6종목 가운데 현재 차트 위치가 좋은지, 위쪽에 매물대가 많은지, 거래량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시장이 해당 테마를 받아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검색기만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검색기에 잡힌 종목 중 어떤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어떤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피해야 하는지, 실제 장중에는 어떤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번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셨던 분들, 좋은 종목을 찾고 싶지만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 매일 종목 검색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검색기에 잡혔던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 6종목이 잡혔습니다. 이 중에 시간 관계상 2가지 종목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대원전선 같은 경우 오전 9시 1,600원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약 25%가 넘어가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보셨다 하더라도 9시 30분경 11,600원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약 14%가 넘어가는 수익 실현 챙겨가실 수 있었죠.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장 초반 한번 늘림 이후 19만 6천원에서 시작해서 최고점까지 약 20%가 넘어가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고요. 혹시 놓치셨더라도 장 초반 한번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잡더라도 최고가까지 약 13% 정도의 수익 실현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색기에 잡힌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요, 이와 같은 수익 실현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검색식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어려운 조건식을 직접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초보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 조건과 활용 방법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든 간에 상관이 없고요. 검색식만 조건식에 대입해서 넣어주시면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검색기 사용법과 조건 설명을 제대로 안내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신청 준비된 인원까지만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색기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요, 급등주 검색식 받기 선택, 성함, 연락처, 그리고 검색기라고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색기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마법 같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시간을 낭비하고 항상 급등한 뒤에 종목을 발견했던 분들에게는 종목을 찾는 기준과 속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종목을 찾는 데 한계를 느끼셨다면 이번 기회에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실현 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신 이후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